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문으로 이력서를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력서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작성하면서 그 수많은 이력서 사이에서 내 매력을 어떻게 어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레주메라고 검색하시면은 여러가지 스타일의 영문 이력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CV라고 검색을 하셔도 비슷한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CV는 학교나 연구소 쪽 혹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작성하는 데 반해서 이제 레주메는 기업에 취업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는 좀 더 간결하고 한눈에 매력을 어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 이제 시작은 비슷하다고 봐요. 마스터 파일이라고 불릴 만한 자세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이력서를 하나 작성을 해두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제 생각에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력서 자체에는 특정한 포맷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스타일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포맷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잘 쓰지 않을 만한 독특하고 팬시해 보이는 포맷을 이용하는 것. 두 가지 사이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인 포맷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력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내용이 쉽게 잘 파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쭉 훑어보면서 필요한 내용을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죠. 반대로 독특한 포맷을 이용할 경우 눈에 확 띈다는 장점은 있는데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된다면은 이력서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내용이 이제 한눈에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포맷으로 작성을 해볼 예정인데요. 만약에 독특한 이력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캔바 같은 곳에 가시면은 여러가지 이용 가능한 템플릿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들어가시면은 템플릿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이력서 스타일을 불러서 내용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력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씨체인 타임스 뉴 로만으로 설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보통 여백을 좁게 설정을 해서 페이지를 꽉 채운다는 느낌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하시면서 그리고 작성한 이후에 가장 많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이 이력서가 그냥 단지 여러분들의 이력을 다큐멘트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을 거쳐서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지죠. 이 점을 계속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내용으로 완전히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같은 이력을 가지고서도 누군가는 매우 능력 있고 뽑고 싶은 사람으로 잘 포장하는 반면에 단순히 그냥 이력을 나열하는 데 그쳐서 너무 뻔한 이력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적에 맞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더 부각되도록 이제 신경 쓰시면서 작성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이제 홍길동 군의 이력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보통 이름을 적고요. 좀 크게 적죠. 그리고 잘 보이게 이제 굵게 처리를 하고요. 이제 한국 분들이 여기서 이름을 쓰실 때 좀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길동홍. 같은 홍길동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쓰실 경우 보통 사람들이 첫 번째 있는 길을 first name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있는 name을 동을 middle name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름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길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first name이 길동이다라는 걸 표시하시고 싶으시면은 이 사이에 이제 하이픈을 집어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연결해 가지고 길동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에 가기 때문에 어려운 한국 이름보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길 바란다. 그런 경우에 여기에 이제 가로를 집어넣고 예를 들면 알렉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는 아,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길동이지만 알렉스로 불리길 바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사람을 부를 때 알렉스라고 부릅니다. 이름 다음에 들어갈 부분은 그 사람의 소속 그리고 연락처. 난 지금 박사 과정 학생이다. 그럴 경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글씨 크기나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부분이 이제 연락처죠. 사실 요즘은 다 이메일로 연락을 하고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주소라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보통 이제 주소를 이 다음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 부분이 전화번호. 여기서 이메일을 쓰실 때 한 가지 고려할 부분이 뭐 네이버 주소를 쓰거나 아니면 뭐 다음 뭐 그런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이메일을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학교나 기업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경우에는 이왕이면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이는 그런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집어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링크드인 페이지. 링크드인에 대해서는 언제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미국에서는 업무용으로 쓰이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업무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업무에 관련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이제 링크드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부분이 제 생각에는 CV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이나 연락처는 당연히 있어야 될 정보들이지만 단순히 정보죠.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키 메시지,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바로 자기 이력을 쓰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메시지를 여기에 적어 주시길 바래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키 메시지들을 뭐 한 서너 개 정도 정리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블랙 포인트로 해서 키 메시지들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키 메시지에 들어갈 부분들은 내가 내 이력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혹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그 포지션에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아래에 있는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지 않고서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키 메시지 박스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 추가로 만약에 내가 이제 학교를 지원을 한다, 대학원을 지원한다 하면은 뭐 이력이 특별한 게 없을 수 있죠. 그동안 쌓아온 이력이 많지가 않을 수 있는데, 학생으로서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관심사.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야에 연구를 하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업무를 하고 싶다. 라는 부분들을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신경을 가장 많이 쓰셔가지고 작성을 하시길 바래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오신 어떤 이력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교육 관련한 거, work history, 혹은 이제 professional experience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스킬들, 그리고 어떤 활동들, 학교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부분은 이제 퍼블리케이션 관련한 부분이죠. 페이퍼 퍼블리시 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어느 학회에 가서 발표한 경험이 있는지, 언어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어에 대한 얘기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경우 이제 물어볼 만한 사람들,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라든지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레퍼런스들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언제 학위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적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학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추가할 부분이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학력을 나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적으면은 좀 더 어필이 되겠죠. 어떤 랩에서, 어떤 지도 교수님 밑에서,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했는지, 이 정도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 과정 중에서 어떤 걸 이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이 생기겠죠. 사실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단계인 그 work history에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의 학위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내용들만 적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랙 포인트들을 추가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잘 읽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은 이제 학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굵게 해서 이제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쉽게 눈에 들어오고 만약에 더 궁금한 부분이 생긴다 하면은 이제 블랙 포인트들을 읽으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work history랑 skill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education은 사실 미니멈 requirement를 요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 포지션이 최소 박사를 요구한다. 그럴 경우 이제 박사를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어떤 전공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한 거지 그 에듀케이션을 가지고서 뭔가 이 사람이 능력이 더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work history 그리고 skill 섹션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좀 더 부각이 되겠죠. work history는 사실 education에 적은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일을 했는지 한번 적어 볼게요. 예를 들면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자기가 지금 있는 랩에서의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참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이 내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이 워크 히스토리를 집어넣을 거냐. 인턴 했던 경험 혹은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이런 걸 집어넣을 건지 말 건지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턴 했던 경험들은 사실 적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관련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죠. 그래서 인턴 했던 경험들은 회사를 취직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관련 연구를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어필하는데. 그래서 인턴 경험들은 적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매장에서 물건을 팔았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적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것들을 적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없는 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적을 경우에 정말로 쓸 게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관련 있는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예를 들면 워크 히스토리가 하나다. 그럼 그 하나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적는 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별로 관련도 없는 내용들을 나열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워크 히스토리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이 스킬 부분이에요.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고 어떤 거를 결과로 냈는지가 중요할 수 있지만 뽑았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만약 가르쳐야 되면 어느 정도를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포지션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포지션에 도움이 될 만한 스킬이 있는지 있다면은 그 스킬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적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는 좀 이공계 쪽은 클리어한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든지 어떤 툴을 다룰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는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싶은지 이제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고 그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킬을 단순히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나열할 수도 있고요. 그냥 파이썬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냥 초보자 수준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연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명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공대가 아닌 분들은 여기서 어떤 스킬을 강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라이팅 스킬 같은 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혹은 데이터 프로세싱? 저도 이제 분야마다 요구되는 기술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이력서를 확인하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인상을 줄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 부분들을 신경 써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 쓸 게 없는 분들, 예를 들면 지금 이 홍길동 같은 경우는 박사 과정 학생이기 때문에 리서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스킬도 있을 것이고 이 에듀케이션 부분에도 학사 학위 외에도 석사랑 박사 예정까지 적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한다. 나는 학사만 받았다. 그럼 에듀케이션의 한 줄? 그리고 학사 기간 동안 특별히 해본 게 없어가지고 뭔가를 여기에 적을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워크 히스토리에도 회사 경험이 없다. 내가 해본 거라고는 학교에서 했던 어떤 프로젝트 정도? 그런 거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뭘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없는 거를 부풀릴 수는 없어요. 있는 거 가지고 써야 되는데,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거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워크 히스토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워크 히스토리라는 말 대신에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라고 적으신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이력서를 받으면은 자기가 이제 인터넷 같은 데에서 어떤 강좌를 들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어떤 서티피케이션 같은 걸 받은 경우, 그런 것들을 추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식적으로 뭐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로 하기도 어렵고 이걸 워크 히스토리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스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예를 들면 파이썬의 오픈 강좌를 인터넷으로 수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티피케이션 어떤 레벨을 받았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경우 인턴을 지원할 때 적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 프로젝트, 내가 어떤 연구를 스스로 진행을 해봤다. 어떤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다. 그거를 여기에다 적기도 해요. 퍼스널 프로젝트로. 사람마다 평가하는 게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쓸 게 없어서 이런 걸 썼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친구가 나름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이런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고, 경험을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을 어필하고 싶구나 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쓸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런 정도의 지식을 쌓았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한 줄 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부분에 이제 액티비티들을 적을 수 있을 텐데요. 뭐 상을 탄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 공헌 활동 같은 거를 한 게 있다든지,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뷰어로 활동했던 경험들, 그런 부분들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퍼블리케이션 레코드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가진 뭐 퍼블리케이션들을 다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직 퍼블리시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리뷰 중인 게 있다 하시는 경우는 리뷰라고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지금 실험은 다 끝나가지고 지금 페이퍼를 쓰고 있다 하시면은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내가 이런 거를 지금 준비 중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이해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박사 과정 학생이 만약에 퍼블리시를 하는데 아무리 연구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뭐 학회를 갔다, 그래서 발표를 했다, 아니면은 내가 직접 발표한 건 아니지만 어떤 프레젠테이션에 내가 참가를 했다 라는 부분들을 여기다가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랭귀지 부분은 이게 꼭 어필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에서 어떤 특정한 언어를 선호한다 하는 경우 여기다 적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여기 랭귀지 부분은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옵셔널이긴 한데 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특히 그 레코멘데이션의 힘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레코멘데이션을 잘 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연락처를 여기다가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가 한 장이 작성이 됐고요. 물론 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채워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지 순서를 바꿔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완성이 됐어요. 제가 만약에 이 이력서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훑어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연히 위에서부터 보겠죠. 열자마자 보이는 이름, 당연히 이제 어디 출신인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시간을 쓸 거예요. 좀 자세히 읽어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필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만약에 박사를 받았으면은 언제 졸업했는지, 혹은 졸업 예정인지, 어느 학교에서 어느 과에서 어떤 전공을 했는지를 보고서는 아마 쭉 내려올 거예요. 이제 워크 히스토리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뽑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쓰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킬 부분에 있어서 내가 뽑았을 때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은 이 사람이 바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게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은 아마 바로 퍼블리케이션을 와서 이 사람이 작성한 논문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떤 분야인지 간단히 타이틀을 보면서 이 사람이 1저자로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은 2저자나 3저자로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1저자 같은 경우는 직접 페이퍼를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프레젠테이션 있다 그러면은 아 이런 걸 해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다시 앞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V를 하면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앞부분에다가 사진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생년월일을 집어넣거나 성별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빼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여러분들의 평가에 좋고 나쁘고 그런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개인적인 정보는 물론 다 개인적인 정보죠. 여기 들어간 게.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정보는 보통 이력서에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처음에 이력서를 쓸 때는 사실 쓸만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많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할까를 많이 걱정을 했었고요. 그런 걸 상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더 멋지게,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게 만들까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력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뽑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왔을 때 바로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그거에 대한 평가가 메인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 스타일의 이력서라면은 충분합니다. 한눈에 딱 들어와요. 어떤 일을 했는지, 왔을 때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눈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꾸밀지를 신경 쓰기보다는 어떤 부분을 어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만약에 CV가 2페이지 이상으로 넘어간다 하는 경우에는 페이지 넘버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름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요즘에 다 PDF 파일로 확인을 하지만 혹시나 프린트아웃 했을 때 뭐 미싱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시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